예,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진옥입니다. 이제 시장이 이렇게 환경에 대한 변화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의료 환경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걸 이제 보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IT와 어떻게 의료 헬스케어 분야에 적용되어서 우리 소위 말하는 이 융합의 의료와 융합된 기술들, 서비스들, 솔루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부터 한번 봅시다. 공간적인 확대라는 것의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에 우리 의료기관에서만 이루어졌던 진료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공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직장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가정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이동 공간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꼭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서비스들을 확대해서 공간적으로 좀 더 폭넓게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계 방향으로 두 번째로 보면 질병 치료 측면에서도 앞에서도 보시면 치료 측면에서 예방과 진단 쪽으로 많이 바뀌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방 서비스나 건강정진 서비스로 바뀌어가고 이제는 좀더 개인에게 특화된 맞춤화된 치료로 변화하고 또 그 방향으로 이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본다면 뭐 앞에서 그 질병 치료에서 예방이나 검진 이런 쪽으로 변해간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환자에서 일반 고객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과거 같으면 아프고 병들었던 환자가 헬스케어 서비스의 이제 주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건강하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3학년 학생들 젊었을 때 자기가 잘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건강한 이 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건강에 대한 관심. 사실 요사이 너무 고무적인 것은 여기도 아마 헬스클럽을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 때는 생각을 못했던 거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요사이 우리 젊은 사람들 참 현명하고 참 자기 관리를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일찍부터 이런 건강에 대한 관심, 먹는 거, 또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이러한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과거에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의료 서비스가 이제는 소비자가 일반인들 모두가 건강할 때 이러한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제 소비자가 확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의료기관에 전통적으로 보면 특정 시간에 뭐 지금도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그렇죠. 아침 뭐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진료 시간이 정해져서 그 시간만 진료를 받던 것이 이제는 시간적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굉장히 그 오랜 시간, 저녁 시간에 뭐 일부 여러분들 가운데는 뭐 직장인을 대상으로 특히 수술화태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저녁 시간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이제 서비스를 하는 데도 있는데 24시간 서비스를 하는 이런 의료기관도 이제 곧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이제 그 서비스가 공급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여러분들 뭐 가장 쉽게 생각하는 데가 의원 가까운 병원 이런 데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의사와 병원에서 이제 가정간호기관들이 생기고 건강관리회사가 생기고 통신기업들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아마 대부분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삼성의 갤럭시를 쓰시는 분이 대부분일 테고 아이폰을 쓰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사실 아이폰을 만든 이 회사는 아시는 대로 애플이 과거 통신 사업자 이 사람들이 과연 그 휴대폰으로 경쟁을 했을까 몇십 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가.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은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고요. 뭐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그
자동차 뭐 이런 데까지 통신 사업자들이 이런 데를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감히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 의료기관인 그 병원의 경쟁사는 어쩌면은 SK텔레콤이나 또는 KBS나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삼성전자나 심지어는 뭐 어떤 그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들도 경쟁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헬스케어에 고령화되죠. 그리고 시장의 규모는 커지죠. 그러다 보면 우리 이 회사들이 TV를 보다가 내가 원격에서 몸에 이상이 TV를 보다가 나면 TV에서 기능을 눌러서 의사 선생님을 면담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KBS나 MBC 같은 방송사에서 병원을 운영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어디 이동하다가 SK텔레콤에서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의사 선생님과 잠을 구하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진료를 볼 수도 있겠고요. 그죠? 이렇게 이 공급자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네이버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로봇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우리나라의 로봇 수술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술을 많이 하셨던 나훈호 교수님이라는 분을 스카우트를 한 거예요. 네이버에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내 병원을 만들고 이제 그 사내 병원을 통해서 이걸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네이버를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하겠다. 카카오도 또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대병원에 있는 또 황희 교수라는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카카오에 또 의료 서비스를 시작을 하기 시작한 거죠. 뭐 이미 삼성전자, 구글, 뭐 애플 이런 데는 의료 사업을 준비한 플랫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일찍부터 기울여 온 거죠. 자, 이것이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 보면 여러분들 조금 앞에 이야기로는 이것이 나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 같았었는데 조금 가깝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IT를 적용해서 의료가 이렇게 활용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것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이 사실 새롭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1924년도에 미국에서 발간된 라디오 뉴스라는 이 매거진의 표지에 실린 라디오 닥터라는 속에서 이런 그 표지가 이렇게 실려 있었어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 소위 말하는 요사이 원격을 해요.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뭐 방송사를 통해서 한다든가 뭐 이런 개념들이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걸 이미 100년 전인 1924년에 이 사람들은 라디오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또 미래를 바라본다면 여러분들 혹시 영화를 본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화 엘리시움이라는 영화는 2154년 이제 불과 앞으로 뭐 한 30년 정도 후죠. 아마 여러분들을 보면 뭐 50대 정도의 이런 세상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기기에 싹 들어갔다 나오면 제가 진단하고 치료가 되는 정말로 의료치료 기기가 개발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환상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게 그러면 우리가 IT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헬스케어와 그의 병행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참 이메일 저는 과거에 에트리에서 근무했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에 근무할 때 94년도인가 이때쯤 이제 이메일을 처음 써봤어요. 그때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94년인가 95년에 이메일을 보내놓고서 이게 다른 사람한테 갔는데 제대로 갔는지 다 읽어가지고 확인할 정도로 참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불과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뭐 20년 더 됐겠네요. 한 25년 전 정도, 하여튼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자, 이럴 때는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온라인이 활성화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의료 분야에서 본다면 오프라인 진료, 의사 선생님과 대면해서 진료를 보는 이런 시절이었죠.
이것이 이제 발전해서 월드 와이드 웹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러한 기술들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화상으로 회의도 하고 우리 오늘 같은 강의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요처럼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처음 월드 와이드 웹이 만들어지면서 초창기에 원격 의료가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바일 컴퓨팅이 활성화되면서 모바일 인터넷 기기가 이제 하면서 우리가 모바일 헬스케어라고 해서 앞에서 제가 좀 설명드린 것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시대로 바뀌어지고 더 나아가지고 유비쿼트 스캐닝 이게 기계와 기계끼리 이렇게 연동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인베디된 인터넷이 연동된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내가 요 다음에서 이제 좀 설명이 드리겠습니다만은 내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 자신의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시대로 이제 발전하면서 이것이 이제 의료의 서비스의 발전은 결국은 우리 IT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그의 활용 분야가 의료 분야에 이렇게 적용되고 활용된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배우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실제 이것이 의료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헬스케어 쪽의 발전을 추진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화면이 어떤 화면인 것 같습니까? 이 화면이 뭐 여러분들 언뜻 보기에는 나사의 비행기 조종사가 운전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화면은 미래에 어쩌면은 지금도 상당 부분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의 집무실 의사 선생님이 집무라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뭐 종이로 이렇게 사무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의사 선생님의 의료 행위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다빈치라는 원격 로봇을 이용해서 미국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환자를 로봇을 이용해서 원격지에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 여기에 보이시는 대로 같은 전문의들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 진료를 협진을 하기도 하고 또 이게 보면 과거 엑스레이 필름을 찍었던 것들을 팩스라는 기술을 통해서 CT, MRI, 엑스레이 필름들을 다 화면에서 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 형태로 의사 선생님들의 진료실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기 전에 2000년대 그 타임지에서는 표지 제목이 Information Appliance라는 정보기기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사례가 나왔습니다. 2000년도에. 첫 번째 사례는 여러분들 요사이 아직 이제 3학년이시니까 대학 생활을 2년 하고 이제 3년째 되셨잖아요, 다. 근데 여전히 그래도 아침에 고등학교 다닐 때 아침 일찍 일어나다가 대학 생활이 되면 밤에 여러 가지 할 일도 있고 공부도 하고 또 놀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좀 늦잠도 자고 이러지 않습니까? 아침에 아마 일찍 일어나는 게 여전히 좀 괴로우실 거예요. 근데 타임지에서 이런 예를 보여줬습니다. 뉴욕에 12월에 이제 시나리오를 준 거죠. 12월에 눈이 폭설이 엄청 내렸습니다. 근데 폭설이 엄청 내렸는데 여기에서 인포메이션 어플라이언스의 기기로 여러분들 자명종이라고 해서 알람 시계 있지 않습니까? 알람 시계를 이제 예를 들었는데 이 알람 시계가 6시에 자기가 8시까지 출근하기 위해서 6시에 알람을 울리라고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놓고 잔 거죠. 그런데 뉴욕에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 모든 공공기관 또 학교 사무소시들이 1시간 출근 시간을 늦춰진 거예요. 뉴스에서 알람 시계가 이제 6시에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뉴스에서는 이 내용들이 이제 나온 걸 듣고 이 인포메이션 어플라이언스 그냥 단순한 알람 시계가 아니겠죠. 이 알람 시계가 이 뉴스를 인지해서 이 사람이 세팅해 놓은 6시에서 8시에서 9시간, 9시로 1시간 늦춰진 것을 인식하고 6시에서 7시로 자동적으로 1시간을 일어나는 알람 울리는 시간을 뒤로 늦춘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얼마나 꿀잠을 자겠습니까? 1시간 동안 그죠? 겨울에 여러분들 생각하면 일어나기 귀찮고 어려웠을 때.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인포메이션 어플라이언스의 사례였습니다. 그 두 번째 사례가 뭐였냐면 여기 보여지는 이 토일렛이라고 말하는 변기입니다. 이 건강 변기는 우리가 이 화장실에서 뭐 대소변을 보기 위해서 앉아 있는 이 변기 위에 앉으면은 이 센스가 체중을 측정하고 체지방을 측정하고 소변을 측정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생체 신호를 가지고 소변이나 체지방이나 체중을 측정해서 이상이 생겼다라고 인식이 되면 이것을 의사 선생님에게 보내진다거나 또는 생체 정보를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정보, 여기 이제 거울도 있습니다만은 스마트 거울을 통해 가지고 내가 안색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 검사에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이상이 생겼을 때 이것을 의사 선생님에 보내서 지금 건강상에 적신호가 있으니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든가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본다면 이 사람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워치는 여러분도 아마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니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스마트워치를 몇 년째 차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혈당, 심박도, 뭐 맥박 여러 가지 이제 기기를 측정을 하죠. 뭐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스마트 셔츠 같은 것들을 이제 입고 이제 이걸 이제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이 사람이 여기 이제 쓰러진 사람 봤듯이 우리가 뭐 스마트워치나 이런 스마트 셔츠를 입어가지고 이것이 그냥 내가 뭐 잠을 자기 위해서 눕는다든가 또는 뭘 죽기 위해서 눕는 상황인지 아니면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쓰러진 것인지를 인지를 해서 이것이 만약에 긴급 상황이 발생을 한 상황이라면 바로 인근되는 병원에 연락을 하고 인근 병원에서는 119를 보내고 그리고 119가 이 병원에 환자를 이송하기까지 이 환자의 데이터를 전송을 해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실 이런 기술들은 또 저희도 사실은 일부 구현한 것이 있고 뭐 응급헬기라고 해서 우리 아주대병원에서 아주 활발하게 이러한 이제 의료적인 측면에서 이제 응급 체계를 막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IT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기술들 여기서 말했듯이 인식하는 기술들 또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들 저장하는 기술들 그리고 이걸 이제 보관하는 과정에서 또 얼마나 잘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관 관리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 이것들을 이제 검색해서 적지적소에 이 환자에게 보여줘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구축하고 있는 것이 이 우리가 의료 분야와 IT 기술을 활용한 이러한 뭐 시나리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